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비자 귀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후 나타나는 행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패 후에 소비자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뭔가 부족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소비자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실패의 원인이 자신 또는 상황적인 것일 때 나타나는 행동은 기업의 특별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지 않고 또 재구매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반면에 그 만든 제조업체나 또 제공한 서비스 업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또 실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가 정말 아주 크다. 제품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 전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브랜드 전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불평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개인적 차원에서 보이는 불평 행동들은 보상이나 교환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구전 행동을 할 수 있죠. 야, 이거 내가 써보니까 정말 안 좋아. 사지 마.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부정적 구전 행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복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이제 공적 불평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신고를 한다든가 소비자 관련 기관에 또는 뭐 고발을 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어떤 불평 행동을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불평 행동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소비자가 이 브랜드 전환 행동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 기업을 이용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소비자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소비자가 대응을 잘해서 소비자에게 대응을 잘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게 되면 브랜드 전환 행동이 안 나오겠죠. 근데 뭐 불평 행동을 했을 때 그 기업이 대응이 시원찮으면 소비자는 가차없이 브랜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귀인 후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마케터의 노력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일단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그 파악한 후에 어떤 대처 행동을 보일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귀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 귀인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 보고 야, 소비자 자신보다는 외적인 우리 기업 쪽에 원인을 돌리게 되면 불만을 일단 소비자가 표출한 불만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불만을 가라앉히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뭐
폭우가 내렸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그래서 공장이 물에 잠겼다든가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귀인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 불평을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겠죠. 반면에 소비자가 좀 그 손님이 사용을 정확히 잘 못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사실은 탓을 돌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히려 천연적 속성으로 비난한다라는 것은 뭐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부귀인이냐 외부귀인이냐의 두 가지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소비자 자체의 귀인으로 돌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죠? 전화를 해서 뭐 이 제품이 뭐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경우에, 그건 손님이 고객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숙지하시고 작동시키면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대응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고장이 나게 되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 소비자의 이제 불평 유형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현 반응, 개인적 반응, 공적 반응,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불평 행동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불평 행동을 구분해 보니까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무행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적 행동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공적 행동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적 행동 소비자의 불평 지각이 사적 행동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불평에 대한 지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 이게 기업에 제공한 보상보다 오히려 큰 경우에 공적 행동을 한다. 야, 내가 이거 살려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그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따위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소비자의 불만 강도는 사적 행동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 강도에 따라서 약한 경우에 무반응, 그냥 해봐야 뭐 소용없다 또는 에이 내가 그런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냥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식의 무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강도에 따라서 사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바로 공적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의 원인을 외부에 둘수록 오히려 불만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불평 처리 후에 사적 행동과 공적 행동에 따라서 그 불평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재구매 의도나 부정적인 구전 의도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그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VOC라고 얘기하는 고객의 소리. 이 고객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잘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만 고객의 경우에 불평행동을 보였을 때 그 기업이 잘 대응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충성 고객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 고객이 좀 사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그런 내용을 기업에 전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는 고장이 났던 상황에서도 어, 빠르게 고객의 그 감정을, 기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이 불만을 토로했을 때 일단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물적 보상이 필요하면 물적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정성과 진심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심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고객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불만을 가라앉히고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단골 고객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리커버리, 회복을 시키기 위한 작업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사죄를 해야겠죠. 최근에는 이런 사죄 행동이 굉장히 어, 아주 빠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신속 대응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 그 고객님께서 제품 때문에 속이 상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감정이입을 보여주고요. 상징적인 보상과 함께 사후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불만 고객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또 역시 공정성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우선 분배 공정성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보상을 얼마나 적절하게 해줬느냐, 또 소비자의 노력에 비례한 보상.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제품이 고장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제품만 단순히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어, 심적인 보상까지도, 그리고 고객의 욕구에 맞는 보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절차 공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적시성, 아주 빠르게 처리해주고 접근성도, 그리고 유연성도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고객은 화가 났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를 가라앉힐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해줘야 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공손하게 대우해주고 노력을 보이고 공감을 보여주면 역시 고객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정성 이론들의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런 뭐 배상 환불, 미래 구매 할인, 나중에 얼마나 더 재구매를 하시면 뭐 할인을 많이 해드린다, 아니면 뭐 쿠폰 제공을 해준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 노력에 비례한 보상, 욕구에 부합하는 보상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공정성의 부분도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적시성과 처리속도, 이런 내용들을 절차 공정성을 높게 지각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구전을도 감소한다. 상호작용 공정성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성 이론이 서로 두 가지의 공정성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조절된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와 절차를 또 동시에 어느 정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더 호의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공정성 지각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상받은 결과물의 가치라는 것은 절차 공정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근데 분배된 결과물이 무례하고 불성실한 매너로 전달됐을 때 보상은 받았지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결과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품 실패 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보상을 제공하면 만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와 상호작용 공정성이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고객이 종업원 행동을 기업에 귀인하게 될 때 대인 처리는 절차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어떻게 대처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지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종업원의 불공정한 행동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귀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귀인을 한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고객이 어떤 불평 행동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불평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고객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 행동을 하는 고객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려면 그 불평을 한 이후에, 고객이 불평을 한 이후에 정말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면 오히려 불만족해서 불평을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불평 후 만족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고객의 충성도라든가 고객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떠나는 고객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VOC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불평을 기업에게 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고객이 만족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 그래서 우리 제품 다 좋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불평을 하게끔 해서 그 불평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이 기업에서 보여진다면 그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실제 그 2003년도, 2년도 이때 SK 그 고객 분석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고객센터, 그 고객 행복센터라는 데에 결과도 저희가 분석을 해요. 근데 고객 그 행복센터에서 항상 그 보고서가 고객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은 채로 그냥 불평 건수만 가지고 뭐 저널 이제 불평 건수가 줄었다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분석한 보고서를 회장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실제 최태원 회장이 고객 행복센터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이 고객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미리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고객들이 그 불평하는 내용을 녹취해놨던 그 녹취 파일을 그냥 무작위로 틀은 거예요. 그 무작위로 틀었더니 뭐 SK 주유소와 관련된 불평을 막 하는데 엄청 욕을 하는 겁니다. 그 SK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주유소가 있다 있냐 그러면서 막 엄청 욕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놀랐죠. 와, 고객들이 불평을 이 정도로 심하게 하나? 그 다음부터 보고서의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 고객 불평 건수만 올리는 보고서는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고객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올려라. 완전히 보고서의 양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불평의 유형에 대해서도 또 분류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이제 그때부터 또 생겼죠. 하지만 회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불평의 건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듣고 처리를 제대로 잘 해줘야 된다는 걸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고객 분석 팀장인 저도 그때 고객 분석을 할 때 그런 불만족과 불평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에 또 첨부해야 되는 그런 또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고객이 불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불평을 할 때 정말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떤 불평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 행동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불평하는 고객이 8%,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불평하는 고객들, 어느 정도 불평을 표시하는 고객은 30% 내외고, 거의 70%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스버그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30%가 불만족을 느끼지만 그 중에 70%는 또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0%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회사가 아주 일찌감치 간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불평행동이라는 걸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고객들을 불평하게 하라. 불평하게 하라. 고객들의 불평을 아주 열심히 청취를 해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고객의 충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항공사는 일선 근무자들이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엄명을 내린 거예요. 케어라인 앤드 케어리스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관련 부서로 넘긴다든가 뭐 나중에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고객들의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 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분석을 한 거예요. 불만족한 고객을 1%만 더 확보할 수 있어도 그냥 떠나가게 하지 않으면
20에서 40만 파운드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 불만족한 고객이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면 아예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케팅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신규 고객 한 명을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고객이 된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고객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새로운 고객 한 명을 창출하려면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커지는 부분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침묵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이 아니다. 만족하는 게 아닌데 착각들 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을 불평하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뭐 고객들에게 불만을 유발시키는 건 아니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고객이 불평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얻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거죠. 불만 파악의 문제점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지 않는 고객들, 왜 그럴까? 왜 불만을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을 한번 파악해 본 거예요. 왜? 뭐 일단 서로 기분 나쁜데 굳이 내가 뭐 불평을 해서 그런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종업원들이 공경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게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불평을 하고 싶은데도 어디에 어떻게 불평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디다가 불평을 하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사실 또 회사에 어디 뭐 전화를 하면 뭐 그 관련 부서로 전화 돌려주고 막 이러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불평을 해봤자 시정도 안 될 텐데 해서 뭐해? 이게 무행동이죠. 우리가 무행동 사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편을 표출하지 않는 고객들이 왜 불평을 표출하지 않을까를 분석해 보니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컬레이션, 그 인비지빌리티, 투탑 매니지먼트. 그탑 매니지먼트의 상승,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모르고요. 아까 그 치태원 회장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회장은 몰라요. 그냥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불평 건수 줄었어?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평을 실질적으로 내용도 모르고 또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도 모르게 되면 그게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장이 그 파악한 하나의 불만이 500명의 불만족한 소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waste of golden nugget 이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벌이게 된 거죠. 너겟이 뭐예요?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덩어리, 그죠? 골든 너겟,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금덩어리의 어떤 웨이스트,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처럼 처리가 되고 있더라. 골든 너겟의 웨이스트, 웨이스트 오브 골든 너겟. 그 금덩어리를 우리는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이 500명의 불만족한 소비자를 그냥 놓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부사장이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캐롤라인 폰 즉시 그냥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비행기 내에서도 코멘트 카드 그런 사항을 적어서 보낼 수 있는 카드 키패드를 이용해서 좌석에서 불만을 제시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중요 고객들을 초청해서 함께 서비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 불만을 우리가 빨리 처리해 줄 테니까 얼마든지 불만을 좀 표출하십시오.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라고 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사례로 메인 세이빙 뱅크라는 그 은행에서 불만족 서비스의 개선 방법을 제시한 고객에게 상금을 1달러씩 적립을 해준 거예요. 불만족한 부분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달러의 상금을 제공해 줬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정말 이 우수한 기업이라는 게 바로 불평 고객들을 자꾸 불평을 표출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례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평행동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분석을 해본 겁니다. 타프라는 미국의 그 고객 만족과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그 불만족 고객의 재구매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정말 불평들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그 기업이 그것들을 오히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불평이 너무 많아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감당하고도 남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불만족 고객의 재구매율을 조사해 보니까 작은 불만 고객, 큰 불만 고객이에요. 근데 불평하지 않으면 그죠? 큰 불만 고객들 불평은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불평해서 해결돼요. 큰 불만 고객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오히려 큰 불만 고객들을 해결시켜주면 또 불평해서 빨리 해결해요. 그러면 재구매율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작은 불만 고객들은 오히려 잘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이 큰 불만 고객들이 불평하지 않음으로써 재구매율이 나타나는 것보다 불평을 해서 해결되거나 불평을 해서 빨리 해결되면 그죠? 재구매율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불만 고객보다 큰 불만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크게 나타내는 고객들에게 불평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불만과 불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는
점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제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해주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질문도 안 하면 저는 그냥 다 잘 이해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을 많이 해줘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쉽게 못했구나. 이거를 설명을 잘 쉽게 해야 되는데 설명을 쉽게 하지 못했구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질문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하니까 그죠? 요번 학기에도 아마 저한테 질문을 쪽지로 한 친구가 한 몇 명이 있고 질문 코너에 질문 올린 학생은 한 2명 정도밖에 없을걸요. 질문을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아마 쪽지로 하는 경우들도 몇 명 있는데 질문하는 건 결코 뭐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걸 내가 물어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왜 창피합니까? 대면 수업이라면 또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수업할 때도 보면 여러분들 질문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나고 이제 강의실 나가려고 할 때 꼭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왜 강의 도중엔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한 게 있거나 의문이 남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뭐 타인을 의식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그래 나도 저거 궁금해 했는데 나도 저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질문해 주니까 좋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학기는 지금 거의 이제 2주 뒤, 3주 뒤에는 종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을 좀 많이 안 해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이렇게 바꿔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이해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객들이 불평을 표출하지 않으면 다 만족스러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효과적인 서비스 회복과 불만 처리하는 비용의 몇 배가 더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거는 오히려 작은 거다 이거죠. 큰 게 아닌 거다. 그거에 연연해야만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분석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회사가 불만 고객들, 불평 고객들에게 불평을 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외친 이유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어, 많은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실제 체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한번 쭉 보면 불만에 빨리 반응할수록 빨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에게 지불할 금전적 보상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로 그 불만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을 그 불만을 자꾸 지연시키고 뭐 그렇게 늦게 되면 오히려 그 불만을 지연시키는 데 따르는 비용이 금전적인 보상도 커지게 되고 비용도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빨리 그냥 원샷으로 한 번에 해결시켜주면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고객 만족 지표가 90% 중반까지 도달되더라는 거죠. 고객에게 보상 8%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고객 만족 지표를 자꾸 올리니까 고객에게 보상하는 부분에서 8%가 오히려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적시에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객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 1파운드의 비용은 사실은 2파운드의 잠재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고객 유지 비용이 훨씬 신규 고객 한 명을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수익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파운드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2파운드의 수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도 보면 고객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도 10% 초반에서 오히려 69%로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 고객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빨리 처리 안 해주면 점점 더 고객의 불평 강도는 강해지고 불평에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해주면 오히려 훨씬 더 일하는 것들이 쉬워지고 일감도 줄어들게 되겠죠. 케어리스 기술 지원 기술을 통해서 700만 달러의 가시적인 비용이 발생돼요. 가시적인 비용은 들어갔지만 이 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발생되는 측면도 더 크더라는 거죠. 루트 코즈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근본적인 고객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사용될 DB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 불만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불만의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그 아까 고객 행복센터 SK의 경우 고객 행복센터의 그 고객 녹취록을 전부 다 문자화해서 그걸 고객의 불만의 유형을 분석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다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그 최 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린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냥 녹취록 그냥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 내용 분석을 해서 고객의 유형이 이렇더라. 아, 이런 고객들은 이렇게 대응해 주니까 만족도가 올라가더라.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거기다가 고객에게 편지 쓰는데 도움이 되더라. 고객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불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불편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공감과 진심을 다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편지 쓰는데 훨씬 더 내용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체인 그 시스템을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불평행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업들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결코 나쁜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들이 빨리 깨닫고 불평을 하게 하고 그 작은 불평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개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아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요즘은 불평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그 11번가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 구입한 것을 반품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한 게 아니고 가격을 꽤 비싸게 주고 산 제품인데 사실은 내가 좀 잘못 파악해서 세트 구입인 줄 알았더니 단품을 그렇게 비싸게 받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싼데 그래서 난 세트 구입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반품한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반품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내가 반품 배송 비용은 내가 부담을 했죠. 그 판매자의 그 실수가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마음이 변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싫어서 그렇게 반품하는 거니까.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뭐 배송 비용은 내가 부담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반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트를 구매하면 되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불평 행동과 관련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과 소비자 귀인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대면으로 뵙겠습니다.